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제가 이 피노910이라고 하는 방송을 운영한 500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방송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얘기는 2017년 5월 23일 날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때 IS들이 필리핀 남부 지역의 민다나오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지전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해당 지역에 그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이제 5월 23일인데,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마닐라 부분이고요. 이제 밑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그 국지전이 발생을 해서 이제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간의 거리가 한 1200km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1200km면 뭐 서울에서 부산은 한 3번? 네, 한 2번 반 3번 정도? 네. 참고로 서울에서 후쿠시마까지가 한 120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사고가 났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현지에 있는 교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엄령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에 엄청 큰 위기가 닥쳤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교민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뭐 거기에 계엄령이 왜 생겼어? 심지어 뭐 계엄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요. 왜냐면 이제 물리적 거리도 굉장히 멀었고, 필리핀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역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마닐라나 이 세부 위주의 이 교민사회들이 이제 그 지역에 국한돼 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보기에 민다나오에 있는 작은 도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 충주, 예, 그 정도? 평균 70만. 예, 그 정도 되는 도시니까 작은 도시죠. 1억 인구의 그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우리 교민들은. 그런데 한편 한국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이제 아시겠지만 5월 말이라고 하는 시즌이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고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표 예매하고 숙소 예약하고, 이때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이슈는 우리 여름 휴가 가도 돼? 거기 계엄령이라는데 IS가 막 필리핀으로 모여든다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애 이제 여름방학 영어 캠프 보내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 보내도 돼? 이런 이슈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런 설명을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해서 그걸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마침 제 주변에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당시 우리 그 현지에도 사실 우리 미디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교민 미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 오전에 배포가 되는 주간 그 미디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민들끼리는 보지만 사실은 그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5월 23일 날 계엄령이 돼서 2주 만에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첫 방송을 6월 7일 날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용산 가서 이제 마이크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제 시험 방송이라고 제가 이거 카타고리를 새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저 때는 이게 무슨 시험 방송인지 이런 컨셉이 없었어요. 그냥 일단 괜찮다 이 얘기를, 필리핀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방송의 목적이 필리핀 현지의 소식을 한국에 있는 사람 또는 필리핀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는 게 방송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은 마닐라 내에서도 마닐라 북쪽에 사시는 분하고 마닐라 남쪽에 사시는 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남쪽에서 음식값 이렇게 외상치고 북쪽으로 도망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랬어요. 그래도 서로 간에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소통이 안 됐었어요. 방송에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어느 분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방송 포맷을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방송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딱 시작을 해서 40분짜리 약 38분 정도 되는 40분짜리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 매일 저녁 9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 방송 프로그램인 피노이 910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송은 우리나라 9시 방송, 9시 뉴스 딱 하는 것처럼 9시가 딱 되면 방송이 딱 시작되는 이 컨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시간으로 9시냐, 필리핀 시간으로 9시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제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910으로 하자. 9시, 10시. 그래서 이제 그 피노이 910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험 방송을 마치고 첫 번째 시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즌 방송을 잠깐 시간이 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간만에 소개하시려니까 힘드시죠? 네, 정말 네, 잠시 제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필리핀 현지의 소식을 전하는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 10시, 그날의 피노이 910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모습과 다양한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저녁 9시 피노이 910을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가 방송 목소리. 그 첫 번째 시즌 방송은 7월 5일에 이제 시작을 해서 9월 8일까지 총 그 48회, 제가 이제 50회를 기준으로 시즌별로 지금 이 분기별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48회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여러 가지 그 방송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특별하게 이제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첫 번째는 이현수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동생이 새벽에 연락도 없이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소문 해서 가봤더니 이제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아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이제 사망을 하게 된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 교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 건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원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한국 국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대사관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보호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상에 있는 한국 대사관들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다 한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분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사항이 그 20만 명을 못 채워서 결국은 그냥 국민청원으로까지만 하고 말았던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슈들은 그 다음 이슈들은 이제 가장 많이 필리핀 어학연수나 영어 때문에 이제 찾으시는 분 교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이 셋업 범죄는 20대 초반의 그 여자분인데 필리핀 공항에서 자기 짐이 아닌데 자기 짐 안에 총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데 이제 이 대처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너무 당황돼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외교부에 연락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아주 교민들이 굉장히 크게 성토했던 우리 외교부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필리핀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사신 분,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필리핀이나들하고 결혼을 한 그 사람들의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특별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방송을 만들어질 때 총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작업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섭외를 하고 섭외하는 분하고 이제 사진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사전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스토리를 먼저 만들죠, 제가. 만들어서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오히려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저도 프로가 아니지만
이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아마추어거든요. 저는 그래도 몇 번이라도 해본 사람인데 이분들은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전 인터뷰 때 저한테 했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한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녹음 단계에서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전 인터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거 수위를 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알겠다고 이제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1인 미디어니까 다 온라인상에서 배포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 전체 과정이 다 하루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일 저녁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럼 저는 사실은 앞에 뭐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홍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콘텐츠의 유효기간은 하루기 때문에 오늘 방송되고 내일 방송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왜냐면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끝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다거나 녹음을 한다거나 뭐 딱 끝이 있는데 홍보는 내일 방송 나오기 전까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홍보가 제일 좀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2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즌 2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필리핀 맛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테리입니다. 그동안 시즌1에서 필리핀의 맛집과 음식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시즌2에서도 필리핀에 숨겨진 더 맛있는 맛집과 음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피노의 910 시즌2 많이 기대해주세요. 너무 비싸. 그동안 시즌1에서는 음식 왜 이거 발음이 안 되죠? 필리핀 맛집과 음식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다시 할까요? 피노이 910 시즌2 피노이 910 시즌2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제 시즌 2는 10월부터 이제 그 세 번째 분기죠. 이제 마지막 분기죠. 10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50회 방송을 했고요. 이때는 특별히 방문자들이라고 하는 특집 섹션을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방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리핀에 살다가 필리핀에 있는 교민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혹은 제3국에서 필리핀을 방문하는 경우 이런 분들을 별도로 섭외를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코너를 운영을 했고요.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시즌의 16번째 에피소드가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인데 이 친구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이제 필리핀에서 어렸을 때 조기 유학 단계에서 필리핀에 건너가서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근데 왜 돌아왔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얘기는 이분은 실제로 그 후에 지금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다시 가셨는데 한국에서 제법 한 중견 정도 되는 그 고깃집을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하는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필리핀에 가서 어떻게 시장 조사를 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이 작년에 이때 2017년 10월 달에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이제 그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아세안 플러스 3가.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 청년들이 상당수가 통역으로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통역으로 참여했던 그 친구의 얘기. 그래서 이제 대통령 만나보니 어떻더냐. 그리고 뭐 사진도 찍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크리스마스가 최대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있는 데가 어딜까 하다가, 핀란드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에 사시는 한국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하고 원조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보통 제가 이제 저희 콘텐츠는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인트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뉴스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소식들, 이런 소식들을 한 7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이제 게스트 인터뷰하는 건데 그게 25분 정도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홍보가 이제 1분 정도 멘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되는. 그래서 전체를 38분에서 40분으로 저는 어떻게든지 마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콘텐츠가 한번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 방송되고 끝나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딘가에 다시 또 이 콘텐츠를 쓰려고 하면 일정한 포맷을 갖고 있어야 그 쓰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왕이면 이 포맷을 맞추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인터뷰 하다가 보면 아쉽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들 의아하시죠. 무슨 이런 방송에서 시간 시즌 3가 시작이 됐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노의 나인테를 통해 이번에 시즌 2가 잘 끝나서 참 많이 아쉬운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노의 나인테를 통해 여러분께 여러 번 인사드렸던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시즌 2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네요. 곧 찾아뵐 시즌 3, 곧 돌아올 시즌 3, 곧 시작할 시즌 3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소구입니다. 피노의 나인테 시즌 3 예, 파이팅! 저 친구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소리에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친구. 지금 이 친구는 그 필리핀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중에 가장 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영향력도 굉장히 있고, 이동원? 예, 이동원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가서 제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1월 초에 지금 촬영한 거거든요. 지난 1월 초를 기억해 보시면, 그쵸, 시베리아보다 추웠다고 하는 이제 필리핀에서 그 반팔 입고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제가 이거부터 찍고 밥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던 내용이죠. 예. 세 번째 특집은 이제 주로 컨텐츠가 마닐라하고 이렇게 이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특집을 만들자라고 해서 가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민들이 지내시는 곳이 세부였기 때문에 세부의 이제 특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두바이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필리핀이 더 덥냐, 두바이가 더 덥냐, 이제 그 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필리핀어들이 중에 해외 노동자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중동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있는 필리핀어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날씨 얘기로 끝났죠. 네, 그래서 두바이가 더 덥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컨텐츠는 이제 또 이런 이 부류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기러기 아빠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조기유학을 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분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골프 투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프 투어를 실제로 진행하시는 분. 이분은 이제 그 KPGA 투어이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직 실제로는 못 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민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 왜냐면 거기 이제 금융거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필리핀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두마게티에 가서, 뭐 한 1년 가까이 살다가 온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이제 거기다가 다뤘죠.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루 동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일이 다 컴팩트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빨리 진행돼야 돼서 딱 쓰는 도구가 딱 3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개 멀티 채널로 같이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 하나, 그리고 마이크, 그 다음에 편집하는 편집 툴, 이렇게만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내용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었나, 그 과정 같은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게 어떻게 이제 나가고 있는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채널은 이제 팟캐스트 채널입니다. 이제 보이스로만 전달이 되는 채널인데, 보이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분도 뭐 별도의 어떤 이 준비가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한 거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뭐 밤이든 새벽이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이스니까. 그냥 목소리만 풀려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오디오로 돼 있는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이 크게 이제 팟빵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팟빵에 아주 약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팟빵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홈페이지에 옮긴다든지 뭐 이거를 뭐 SNS에 하면 결국에는 SNS에 링크를 타고 팟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거기에 뭐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야 되는데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우리 교민들이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도대체 어떤 분이 방송을 듣는지, 어떤 상태에서 듣는지, 어느 시간대에 듣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이 우리나라 이 팟캐스트 채널의 문제인데,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써야겠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해결이 되거든요. 아주 뭐 통계나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오디오를 비디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사실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크게 만들고 있는 콘텐츠가 이 세 종류인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피노이 910 시즌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면 인터뷰와 뉴스 필리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카테고리는 피노이 910에 있는 것을 사실 분리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가 되고, 눈에 띄는 뉴스가 뉴스 필리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기존의 오디오는 한 40분 정도를 사람들이 다른 운전을 하면서나 뭐 설거지를 하면서나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의 시간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분 정도 되는 거니까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한 2분 정도.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지금 예, 불 들어왔습니다. 이건 너 보여요? 예, 이거는 제가 보이는. 이거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각도만 약간 차이가지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거? 너무 푸른 성질을 보여주셔서 너무 답답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노이 910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필리핀 캐전에 살고 있는 폴한, 한국 이름은 한참들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한국 정말 자주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네, 이번이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 주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은 방금 전에 뭐였냐면, 그 EBS의 필리핀 편을 담당을 하셨어요. EBS의 세계 테마 기행에. 예,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필리핀을 좀 더 잘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인데,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방송이 월요일부터 방송이 되는데, 이 녹화를 그 전 일요일날 해서 일요일날 저녁 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은 EBS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 예고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아까 그 눈에 띄는 뉴스가 이제 분리돼서 뉴스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영상들은 현지에 계신 분들이 찍어서 보내주시는 영상들입니다. 자기 스마트폰으로. 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뉴스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필리핀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먼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를 분리해서 하루 이거 이제 그 피노이 910이니까 이제 아침 9시 필리핀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매일 그 유튜브하고 이제 아까 기본이 되는 그 오디오 채널들에다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10월 말까지의 그 결과물인데요. 사실은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 자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있지만 한 1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한 3,200명? 아주 미약한 수준인데, 이게 뭐 사실은 듣는 사람만 듣는 채널이지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뭐 재미가 있거나 뭐
막 그런 뭐 심심할 때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 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보통은 이게 구독자들이 이 우상향하는 로그 함수로 이 구독자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확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유튜브 채널의 특징인데 저희는 1차 함수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냥 매월 꼬박꼬박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아직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 보면은 저기에서 150명 정도 더 추가된 정도가 됐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들으는 청취자들은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이 67% 정도 되고 필리핀이 14%, 기타 나라에서 미국 뭐 이런 데서 이건 구독자입니다. 현재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구독을 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남녀 비율이 남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시청, 아까 요 전 거는 그 구독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이건 실제 시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차이가 있는 게 구독자가 60%대인데 한국을 기준으로 구독자는 60%대인데 비율이 청취하는 시간은 그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간 시청 시간이 현재 22만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에 약 20여 개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따져보면 한 에피소드당 한 10,000분 시간으로 그래서 평균 한 에피소드 한 1,000명 정도가 듣는다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건너뛰거나 이런 분들은 또 제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타 듣는 나라들이 뭐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이렇게 분들이 계시는데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제 주로 한국과 필리핀에서 또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다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아까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그래서 일단은 페이스북 개설을 했는데 이제 방송 그 첫 번째 방송 시즌이 시작하면서 같이 개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홍보를 하는 것 그리고 섭외를 할 때도 사실은 페이스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런 방송이 있는데 이거 나와주세요. 뭐 이거 좀 제가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뭔데 뭐 팟캐스트는 얼마니 뭐 막 이런 질문들 전혀 모르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이게 이런 방송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쌓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함수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도의 그 페이지 말고 이제 그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룹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이제 뉴스를 그룹을 했을 때 제 목적은 뭐였냐면 뉴스 소스를 좀 다양한 곳에서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제가 혼자서 제 내용을 전달하는 채널이지만 그룹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전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에 있는 뉴스와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내용들을 연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뉴스 필리핀, 아까 그 별도로 뉴스를 분리해서 했던 뉴스 필리핀은 이제 8월 달부터 사실은 페이지만, 그 그룹만 운영을 하다가, 별도 콘텐츠를 8월 달부터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내용을 하고 있고요. 뉴스라는 게 오늘의 소식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 훨씬 이전부터 함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필리핀에서 문제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전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룹은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제가 계속 그거를 텍스트화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엔 이제 다시 이제 채널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이제 운영을 해왔던 얘기고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 고민이 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가서 좀 자문을 구하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노이 910의 의미가 우리 교민사회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하는 시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뭐 각자의 좀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필리핀 현재 소식을 한국에 전달할 수 있다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들으시고 미디어를 훨씬 더 많이 접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 카더라 통신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됐더라 막 이런 내용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팩트 체크죠. 이런 기능들을 서로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정화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좀 의미를 갖는 게 이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건데 저도 몇 년을 필리핀에서 지내다가 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사실은 시즌 4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그 지금 녹음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한 200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좀 잘 담아야겠다라는 생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미디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주는, 그게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미디어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1인 미디어라고 하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일단은 아주 열악한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는 크게 지금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 제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제작되는 미디어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 해외 팟캐스트 운영자들은 다 현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날 현장성이 있는 얘기들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기철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비는 계속 올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현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신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 이건 이 방송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보라카이가 폐쇄됐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필리핀 사회에 우리 교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의미를 찾고는 있지만 이제 한계에 늘 부딪히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큰 문제는 수익 모델입니다. 저는 온라인 콘텐츠에 콘텐츠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까지는 그 콘텐츠가 결국에는 랜딩 페이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무슨 어떤 제품이, 우리 핸드폰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핸드폰을 구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콘텐츠 자체가 상품인 이런 미디어에서는 이게 수익 모델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뉴스를 들어주시는 분들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제 시즌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즌을 홍보하는 영상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현지에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1년에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어를 배우면 무엇이라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까지 다 졸업을 했는데 20대 중후반 정도가 됐어요. 이제 한 15년, 20년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현지의 로컬 그 필리핀어들하고 경쟁을 해서 취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들을 좀 이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친구들을 좀 소개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미디어를 만들어 가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수익 모델이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해외 다양한 미디어를 만들고 계시는 우리 교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훨씬 더 다양한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저처럼 그냥 골방에 앉아서 그날그날의 그냥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몸인 거죠, 다들.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옆에 지금 보여드리는 분이 제니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결혼 이주자세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어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을 제작하는 환경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한국 내에 있는 필리핀어들 또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필리핀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만드세요. 이분의 작업 환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정부기관에서 다문화 지원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지원을 해요. 근데 정작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이랑 방송은 없는 거죠. 그런 지원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국내에 있는 필리핀어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올 연말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든 끝내자, 답을 찾자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답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려는데 마침 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